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26회 인덱스의 활용 자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인덱스를 분명히 만들었는데 왜 시스템이 이걸 안 쓸까? 이런 궁금증 다들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답을 좀 찾아보죠. 네, 안녕하세요. 그 핵심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옵티마이저라는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인덱스를 쓸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요. 그 원리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뭐 규칙 기반이니 비용 기반이니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오늘 좀 자세히 예시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궁금증들 오늘 좀 풀리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정말 기본적인 질문부터요.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왜 안 쓸까요? 그냥 옵티마이저 나음인가요? 네, 맞아요. 옵티마이저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예전 방식인 규칙 기반, RBO라고 부르는 게 있고 요즘 많이 쓰는 비용 기반, CBO가 있습니다. RBO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정해진 규칙 순서대로 따릅니다. 1번 규칙이 2번 규칙보다 우선이다.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같다, 이퀄을 비교가 포함한다, like 비교보다 순위가 높아요. 그럼 둘 다 인덱스가 있어도 이퀄 조건 인덱스를 먼저 딱 선택하는 거죠. 아주 기계적이에요. 아, 규칙 기반은 좀 단순하네요. 그럼 요즘 많이 쓴다는 CBO는 다른가요? 더 똑똑하게 작동하겠죠? 데이터 양 같은 것도 보고 그러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CBO는 훨씬 정교해요. 얘는 단순히 규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테이블의 통계 정보 있죠.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값은 뭐부터 뭐까지 있는지 이런 걸 다 봐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 실행 계획들의 예상 비용을 계산해요. 그래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뭐랄까, 자동 카메라 같은 느낌? 아하, 비용을 계산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컬럼의 제일 작은 값이 100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10보다 큰 값 찾아줘 라고 들어왔어요. 그럼 CBO는 통계를 보고 이 조건이면 거의 모든 데이터가 다 해당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인덱스를 여기저기 뒤지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테이블을 싹 훑는 거, 이걸 풀스캔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싸겠다 하고 판단해서 인덱스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CBO가 통계를 보고 에이, 이거 다 읽어야 하네. 그냥 풀스캔 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 와, 그럼 인덱스를 만들어도 소용없거나 오히려 안 만드는 게 나은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이블의 데이터가 정말 적을 때요. 뭐 수백 건 이하다 이러면요. 사실 풀스캔 하는 거나 인덱스 타는 거나 속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인덱스 관리하는데 자원만 더 쓰는 셈이죠. 그렇군요. 데이터가 적으면 굳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선택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하는 거죠. 보통 한 10%에서 15%, 그 정도 이내의 데이터로 조회할 때 인덱스가 효과적이라고들 말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손익분기점 같은 거예요. 이 비율을 넘어가면 인덱스로 여기저기 데이터 찾아 읽는 비용이 그냥 쭉 읽는 비용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손익분기점. 그게 대략 10, 15% 정도군요. 네.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데이터 양 자체도 중요하거든요. 1000만 건의 10%면 100만 건이잖아요. 이것도 많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절대적인 건수로 한 수천 건 이내를 찾을 때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상황 따라 다릅니다. 그렇군요. 여러 조건을 같이 검색할 때는요. 예를 들어 부서도 맞아야 하고 입사일도 특정 기간이어야 하고 이럴 땐 인덱스를 어떻게 쓰는 게 좋나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각 조건에 맞는 인덱스를 각각 써서 나중에 결과를 합치는 인덱스 병합 방식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중간에 합치는 과정에서 또 비용이 들 수 있어서요. 특히 각 조건의 데이터 분포가 막 다르면 오히려 느릴 수도 있습니다. 아, 합치는 것도 일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컬럼을 아예 하나로 묶어서 인덱스를 만드는 거, 결합 인덱스라고 하죠. 이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그 결합 인덱스를 만들 때 컬럼 순서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컬럼 순서요? 네, 특히 이퀄 조건이랑 뭐 between이나 like 같은 범위 조건이 섞여 있을게요. 예를 들어 부서는 A이고 입사일은 X부터 Y 사이 이런 거요? 네, 딱 그런 경우요. 그럴 땐 부서 입사일 순서로 인덱스를 만드는 게 입사일 부서 순서보다 훨씬 유리해요. 아,
이퀄 조건으로 확 줄여놓고 시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퀄 조건처럼 데이터를 많이 걸러낼 수 있는 걸 앞에 둬서 검색 대상을 최대한 좁히는 거죠. 그 다음에 범위 조건으로 더 걸러내고요. 이게 기본 전략이래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도 궁금한 게 생겼어요. like 202051% 이런 식으로 월별 데이터를 찾을 때요. 그 날짜 컬럼에 인덱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느릴 때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거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고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like 조건은 옵티마이저 입장에서는 시작점 2020 일은 알겠는데 끝이 어딘지 좀 애매한 거예요. 뭐랄까 선분 같은 조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뭐 31일까지 다 뒤져봐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인덱스를 쓰긴 써도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를 다 훑게 될 수 있어요. 실행 때 계획 보면 인덱스 썼다고 나오는데도요? 네, 실행 계획에는 인덱스 레인지 스캔 이렇게 뜨니까 괜찮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비효율적인 거죠. 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럴 때 마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쿼리를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where column in 2020-01-01 2020-01-02 2020-01-31 이렇게요. 그 달의 모든 날짜를 명확한 점들의 집합으로 딱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옵티마이저가 훨씬 똑똑하게 이 날짜 저 날짜만 딱딱 골라서 찾으면 되는구나 하고 알아요. 뭐랄까 잘 익은 곶감만 쏙쏙 빼먹듯이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대박인데요? 네, 인덱스는 그대로 두고 쿼리만 이렇게 바꿨는데 성능이 확 좋아지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와,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인덱스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네요, 정말. 쿼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인덱스를 제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성능이라는 게 단순히 뭐 설정값 바꾸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데이터랑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는 과정인 거죠. 물론 CBO 같은 자동 기능이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전문가가 수동 카메라 조작하듯이 직접 나서서 최적의 길을 찾아줘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이 시스템 성능 문제를 보실 때 조금 더 깊은 시각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스템의 자동 최적화,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직접 개입해서 성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